고수를 만나다. 원래 수요일인데요. 평소보다 하루 일찍 오늘 박지원 고수 어서 오십시오. 나오셨습니다. 왔습니다마는 네. 방금 예. 김연아 당협위원장의 지역구 사무국장 네. 진짜 똑똑하고 방송 확실하게 하네요. 네. 뭐 사전 녹음이 했습니다마는 저도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서 야, 이게 뭐 군더더기 없이 말씀을 하신다. 글쎄요. 보통 잘 하시는 분이 아닌데 어떻게 저런 걸 들으셨어요? 보더라도 예. 사실 돈봉투 전당대회의 원조가 국민의힘입니다. 네. 또 차태기 네네. 돈 받은 정당의 원조가 국민의힘인데 네. 어떻게 됐든 우리 정치권에서 저런 돈봉투 사건이 이번 민주당에서도 이런 게 나온 것은 반성하고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지만은 내 탓이요 해야지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보고 짖는 것 진짜 나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뭐 민주당 돈봉투 의혹 물타기 하려는 거냐. 어제 또 이제 뭐 이재명 대표가 근데 김연아 전 의원은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아세요? 라고 물었던 거 이런 네. 거를 놓고 그거 대표가 할 소리냐라는 얘기 그러면서 물타기 하려고 하냐. 그랬더니 아까 그 이광환 사무국장이 아니 작년 4월에 있는 사건인데 이걸 작년 4월 달부터 물타기를 준비합니까?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거 물타기 하는 거 아니냐라는 국민의힘 쪽의 비판. 이런 얘기. 그게 말이 되겠어요? 예. 뭐가 먼저 일어났죠? 이 시기상으로 보면 저게 뭔지 지금 이 일이 이게 사건은 그렇죠. 그렇습니다. 사건화된 것은 뭐 순서가 좀 다릅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 어제 귀국했어요. 박 원장님께서는 역시 큰 그릇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김민석 정책위 의장이 그 송영길 전 대표는 뭐 무력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한 것 또는 이게 뭐 경비 정도다라고 그 정성호 의원이 이야기하셨던 거 이런 거를 두고 조금 너무 나이브하게 좀 안일하게 축소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떤가요? 뭐 정치권에서 잘하는 것보다 실수를 하지 마라는 김대중 대통령의 말씀이 다시 한번 생각나더라고요. 네. 송영길 전 대표는 이번에 하는 것을 보더라도 물론 돈봉투 사건이 잘 됐다. 좋다가 아니에요. 네. 그러나 그 처리 과정에서 깨끗하게 귀국하고 내 책임이다. 네. 탈당한다. 또 검찰 소환에 언제든지 내가 나가겠다. 또 귀국하면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은 역시 큰 그릇이고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 의장이 말씀한 대로 저도 송영길 전 대표하고 잘 알아요. 네. 아무래도 뭐 그런데 그렇게 금권 정치를 하고 지저분한 일을 하는 사람은 아니다. 예.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게 돈봉투 양쪽 다 민주당 돈봉투 국민의힘 뭐 김연아 돈봉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 돈의 성격은 따로따로 구분이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글쎄요. 어떻게 됐든 예. 그러한 구태가 예. 지금 현재까지도 지속됐다는 것. 그것은 참 부끄러운 일이죠. 네. 그리고 우리 정당들이 개혁 혁신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발하지 않는 그런 전화위복 그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고 네. 또 우리 민주당에서도 어떤 경우에도 이재명 대표가 강조한 대로 이걸 숨겨서 적당하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께 건의를 하는 게 그 육성 녹음이 나온 네.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해서도 자진 탈당을 권유하고 네. 만약 자진 탈당을 하지 않으면은 출당 조치를 해서 변화된 혁신되는 모습을 국민한테 보여라.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근데 이제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서 조선일보나 국민의힘 이따가 장해찬 청년 최고위원도 저희 프로그램에 7시 때 나오시긴 할 건데 장해찬 청년 최고위원이 가장 적극적으로 이재명, 송영길 두 사람은 혈맹이고 또 당시 무슨 보좌관 뭐 같이 일했던 사람이 같이 공유된 사람이 있으니 이재명 대표도 연루돼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해요. 이건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렇게 확대 해석을 하다 보면은 네.
대한민국 전체 국민이 다 해당이 되죠. 아, 그런가요? 한 달이 근처여서 다 걸리는데 저는 그러한 것이 나쁜 돈봉투 사건은 검찰에 수사 협력을 해서 발본색을 하고 네. 관계된 사람들은 응분의 처벌을 받아야 된다. 네. 그리고 거기에 조금이라도 연관됐다고 하면은 정치적 책임을 명키 어렵지만은 서로 상호간에 사태질하는 모습은 보기 흉하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외교 현안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그거 엉망이에요. 목소리에 힘이 탁 들어가시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이 워싱턴 포스트에 나온 그 보도 100년 전 일로 일본이 무릎 꿇어야 한다는데 저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거를 워싱턴 포스트 미셸 리 기자가 내가 다 밝혀줄게 하고서 오늘 밝혔어요. 근데 그 전에 저는이 없다, 오역이다, 주어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이 논란 어떻게 보셨습니까? 주어가 없다고 원조는 나경원 전 의원인데 그랬죠. 대통령도 그렇게 주어가 없다. 이렇게 대통령실에서 해명을 했다고 하면은 차기 대통령은 나경원 의원이 될 것 같아요. 그게 말이 됩니까? 예. 물론 방송국의 언론과 인터뷰를 하는 것은 관례이고 네네. 이례적으로 영국의 로이터 통신과 먼저 했어요. 먼저 해가지고 중국과 러시아를 지금 엄청나게 자극해 놨잖아요. 네네. 또 무슨 국민과 역사한테 골질를 일 하실까요? 왜? 100년 전의 일로 일본이 무릎 꿇도록 하지는 않겠다. 누가 무릎 꿇으라겠나요? 예. 김대중 오부치 서는 대로 그 정신대로 한다 하는데 거기에는 분명히 오부치 수상이 예. 통절한. 진심 어린 마음으로부터 통절한 반성과 사과를 한다. 이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은 미래로 가자. 이러한 건데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통절한 한커녕은 어떠한 사과도 없었어요. 네네. 즉 김대중 오부치 선언 정신이다라고 했으면서도 그 주어를 빼버렸어요. 네. 그리고 각 내각 역대 내각의 상황 정신을 이어받는다. 이런 걸 가지고 했는데 또 한 번 100년 운운하면 독일에서 보시라 이거죠. 네. 독일은 지금도 네. 세계 매년 사과해요, 끝까지 쫓아가서 잡서 납치. 처벌하고 예. 사과하고 피해국과 피해자들에게 배보상하고 그러니까 독일은 존경받지만은 일본은 자 설사 한일 정상회담을 해서 한일 관계 개선을 해가지고 서로 국익을 취하자라고 한일 정상이 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자세가 틀린 것 아닙니까? 자꾸 청구서가 오잖아요. 네네. 후쿠시마 수산물 교과서 역사를 예. 부정하고 독도는 일본 고유 땅인데 한국이 실효적 불법으로. 지배를 하면서 불법적으로 운운하는 것. 이건 도대체 뭐예요? 네. 그런데 또 왜 미국 가시면서 워싱턴 포스트에다 그런 말씀을 하냐고요. 네. 저는 미국이 굉장히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 제가 있을 때도 노력을 했어요. 네. 그렇지만 이런 굴욕적인 일을 당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미국을 가신 것 저는 참 원통하다고 생각합니다. 원통하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자, 그 우크라이나 대만 문제에 대해서 미국은 이번에 뭔가 확답을 얻고 싶어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은 소위 확장 억제력에 대해서 보다 진전되고 구체적인 확답을 얻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안으로 무슨 공동성명이나 이런 게 나올 수도 있을 것처럼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이거 우크라이나 대만에 대해서 좀 딱 구체적으로 어떤 확답을, 그 모호성을 벗어나서 구체적이고 명징한 어떤 문안을 만들어내는 것, 그 다음에 확장 억제력에 대해서 구체적인 문안을 만들어내는 것, 이게 성과라고 할 수 있고 이게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성격상 네. 이번 워싱턴 포스트 회견을 통해서도 일본에 대한 역사관을 확 박아놨잖아요. 네. 나는 뭐 그런 거 안 한다.
한다라고 했는데 사실 외교의 정석대로 한다고 하면 네. 애매모성을 유지하면서도 그렇죠. 저는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할 것이고 또 대만에 대한 펠로시 하원 의장이 대만에서 가서 했던 얘기의 기조를 유지할 것 같아요. 네. 그것이 미국의 생각이에요. 네, 미국 그것이 생각이죠. 미국이 국빈 방문 초청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난 2, 3월 달부터 미국에는 공짜 점심이 없다라고 네네.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엄청나게 비싼 점심값을 점심을. 지불하고 올 것이다라고 했는데 저는 어떻게 됐든 그 두 가지 문제는 굴복하고 온다 그렇게 봅니다. 굴복할 거다. 그렇죠. 확장 억제력 해서 전략자산 이 전개를 뭐 더 자주 한다던가나 이렇게 되면 이럴 경우 비용 문제는 보통 어떻게 해결이 됩니까? 미국이 왜 부담합니까? 예. 미국은 훈련하고 부담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크고 잘된 평택 미군 기지. 미군 예. 기지가 92% 정도가 우리 한국 부담을 했다. 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헬리콥터로 보면서 왜 100% 안 했냐? 막 뭐라 한국이 이렇게 했어요. 부자인데. 그러니까는 그것은 특수한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국에서 했다. 이렇게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이 얘기를 했잖아요. 네, 네. 이게 말이 됩니까? 예. 본래 정상 외교라고 하는 것은 경제와 안보를 안보. 하고 갑니다. 예. 그런데 이번 안보도 보면은 러시아에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고 있는데 거기다 무기를 공급하면은 참전국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푸틴이 얘기했잖아요. 만약에 하면은 한러 관계는 파탄이다. 네. 지금 또 구체적으로 그렇게 로이터 통신하고 보도를 인터뷰에서 나오니까 러시아에서는 북한에 무기를 제공하겠다. 네. 역사적으로 보면요. 우리나라 불검 사업에 예. 러시아가 우리에게 재래식 무기 기술을 다 주고요. 맞습니다. 불검사. 북한한테는 안 줬어요. 그랬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북한이 굉장히 우리보다 재래식 무기 수준이 떨어지는 거예요. 네, 네. 그런데 지금 북한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ICBM의 재진입이나 예, 재진입 기술. 네. 그게 뭐 핵심일 거라고 이런 많은 것도 분들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그런 ICBM을 또는 여러 가지 핵 기술을 제공하고 준다고 하면은 우리 안보는 더 깨지는 거예요. 예. 자, 그 바이든 대통령은 재선 도전 일시가 지금 초일기에 들어갔다. 25일. 우리 한국 한미 정상회담 하루 전날 재선 도전 표명을 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예. 지금 현재 우리나라 기업들이 바이든 대통령 집권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미국에 투자를 했습니까? 예. 지금도 투자 계획 계속 나오고 그렇죠. 있어요. 가보니까.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출발도 하기 전에 네. 반도체에 대해서 한 방 먹여버리잖아요. 네. 미국이 중국에 못 팔면은 한국 너희들 마이크론. 그 팔지 마라. 예, 마이크론 중국에서 마이크론 사지 않으면 삼성, SK도 중국에 물건 팔지 마라. 참 이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국민학교, 초등학교 학생들도 내가 못하면은 너 하지 마. 이런 그런 것이 거예요.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보면은 배터리 문제도 우리에게는 중국에 팔지도 뭐 투자도 못하게 하고. 하면서 예. 중국에 가장 큰 CATL 세계 합자에서 37% 점유를 하는 그런 나라하고 포드하고 합작 공장 세우잖아요. 예. 자 거기인데 알겠습니다. 저는 왜 이걸 못하면서도 120여 명의 삼성전자 왜 가냐? 이재용 회장을 비롯해서 마칠 시간이 했는데 벌써 다 다 됐습니다. 데려갔잖아요. 아유, 엄청나게 조공 투자하고 오면은 조공 투자. 바이든은 알아. 미래세증권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